그 다음에 이제 법흥왕 들어갑니다. 법흥왕은 뭐니 해도 있죠. 전성기를 갖다 준비해준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흥왕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율령반포와 불교공인이에요. 불교공인. 율령반포는 그냥 율령반포됐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근데 불교공인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라의 불교공인은 조금 특이한 포인트가 있어요. 신라는 있죠. 불교가 원래 그러니까 들어온 거는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누구야 그러니까 장수왕, 고구려 장수왕 시절쯤 신라에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신라가 워낙 깡촌이다 보니까 토착신앙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불교를 갖다 배척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불교가 공인되는 거예요. 공인된 게 바로 이 법흥왕 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영화라든지 드라마 TV 같은 데서 2차돈의 순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불교를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목이 잘리는 거예요. 목이 잘렸는데 목에서 피가 나온 게 아니라 있죠. 하얀 우유가 나왔던 거예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이 2차돈이 법흥왕 때 순교하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신라의 불교가 공인이 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전부 불교 들어오자마자 바로 수용됐어요. 근데 신라만 좀 특이하게 깡촌이다 보니까 있죠. 불교를 수용하는데 100년이나 걸렸고 불교를 공인하는데 뭔가 계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계기를 갖다 2차돈이 마련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흥왕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흥왕의 그 밖의 업적들 정리하겠습니다. 자, 법흥왕이 이제 율령이란 건 그 나라의 제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완비했어요. 근데 이 율령 말고도 있죠. 그 밖에 법흥왕이 신라의 주요한 제도들을 갖다 많이 정비를 갖다 했던 거예요. 자, 병부라고 해서 신라의 중앙관서, 오늘날 국방부, 행정, 안전부, 재경부 이런 것처럼 있죠. 중앙에서 특정한 업무를 보는 부서들이 신라에 있죠. 13부 혹은 14부라고 불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 중에 첫 번째 부서, 병부를 갖다가 법흥왕에 설치해요. 비읍, 병부. 자, 이 당시에 전쟁이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군사와 관련된 업무가 가장 중요해서 이걸 갖다 먼저 설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라는 있죠. 신라뿐만이 아니라 삼국이 전부 다 귀족회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삼, 그리고 신라는 화백회의라는 귀족회의들을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 신라의 화백회의라는 귀족회의의 대장, 수장 이름이 상대등인데 그 상대등 제도가 요 시기 때 또 설치가 돼요. 그 다음에 신라 특유에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엄격한 혈연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신분제, 골품제라는 신분제가 있어요. 요 사회사 가면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요 골품제가 또 법흥왕 때 정리되고요. 그러니까 법흥왕 때 있죠. 신라의 온갖 대부분 사회 제도들이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제도들이 이제 요 법흥왕 때 대부분 정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법흥왕 때 이렇게 이제 중앙 집권화를 갖다 어느 정도 하고 제도를 갖다 정비하면서 신라가 꽤 힘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힘이 생기다 보니까 이 힘을 바탕으로 가야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가야와의 관계. 이제 가야보다 힘이 많이 세진 거예요. 이 강력해진 힘으로 있죠. 법흥왕이 뭐를 하냐면 가야, 원래 금강가야라는 초기 중심지 있죠. 초기 중심지와 대가야라는 후기 중심지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금강가야라는 초기 중심지를 누가 박살을 내놨다고 했어요? 좀 전에 배웠는데 황제토대왕이 신라의 왜구 토벌 하면서 금강가야를 갖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얘는 쇠퇴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대가야라는 새로운 가야의 중심지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있죠. 법흥왕은 예전에 쇠퇴해 있는 금강가야를 갖다 흡수해버려요. 흡수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대가야랑 있죠. 결혼을 통해 가지고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가야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가야끼리 제대로 뭉쳐 있었다면 가야가 이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야가 분산이 돼 있던 거예요. 서로 제대로 안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흥왕한테 일부는 흡수당하고 일부는 이제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관계를 갖다가 돈독히 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법흥왕의 마지막 업적 들어가겠습니다. 법흥왕의 마지막 업적이 역시 연호 사용이에요. 연호 사용. 근데 이 연호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연호는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 역사상 최초의 연호예요. 영락만큼은 안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신라 역사가 1000년 정도 돼요. 1000년 역사 중에서 최초로 사용한 연호이기 때문에 이 연호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법흥왕 때 건원이라는 신라 최초의 연호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법흥왕 때 이제 건원까지 해가지고 그 법흥왕의 업적 마무리하겠습니다.